1838년 2월, 런던 동쪽의 한 골목. 한 젊은 여성이 현관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관이라고 자칭하는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실리기 전 이미 런던의 밤거리에는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수개월째 떠돌고 있었습니다. 1830년대 영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도시의 형태를 뒤흔들었고 공장 굴뚝에서 뿜어나오는 연기가 런던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농촌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개와 매연이 뒤섞인 골목에는 가스등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고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짙었습니다. 이 시대의 공포에는 특유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신문은 매일 범죄와 사회 불안을 전했고 빈민가와 부유층 거주지가 불과 몇 블록 사이에 뒤섞인 런던에서 사람들은 밤마다 자신이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837년 무렵 런던 외곽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목격담이었지만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초의 보고들은 런던 외곽의 반스, 이즐링턴, 해머스미스 같은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존재는 사람처럼 생겼으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높이로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훌쩍 넘고 지붕 위를 달렸으며 추격하려 해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들이 그 존재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스프링힐드 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민간 소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런던 시장의 행적에서 드러납니다. 1838년 1월 런던 시장 존 코안이 시민들로부터 이 정체불명의 존재에 관한 공식 신고를 접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영국 귀족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익명의 편지를 보내 이 소동이 위험한 도박 내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전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격 신고가 공식 기록에 오르면서 이 존재는 이제 술자리 이야깃거리를 넘어서는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1838년 2월 20일 밤 루시 스케일스라는 여성이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존재와 마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존재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얼굴에 푸른빛의 불꽃을 내뿜었고 그 충격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녀를 붙잡는 사이 그 존재는 이미 사라졌고 주변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런던 시민들의 공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얼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런던 동쪽 베스널 그린의 제인 알솝이 남긴 증언은 이 사건들 중 가장 구체적인 기록으로 꼽힙니다. 그녀는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었고 경찰관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스프링힐드 잭을 잡았으니 등불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남자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달려들었으며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녀의 옷과 피부를 핥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이 사건은 단순한 목격담과 달리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물리적 공격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목격 증언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특징이 눈에 띕니다. 헬멧과 망토를 걸친 듯한 인물, 입에서 내뿜는 불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력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손톱, 붉게 빛나는 눈이라는 묘사도 여러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증언마다 조금씩 어긋나며 이후 이 이야기가 대중문화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변형이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목격담은 런던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840년대부터 1870년대 사이 영국 중부 미들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밍엄과 셰필드, 심지어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서도 지붕을 넘나드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퍼져가는 경로는 마치 신문 지면과 구전을 따라 이동하는 바이러스처럼 도시에서 도시로 번져갔습니다.
이 모든 목격 사건의 배후에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가설은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름은 아일랜드 귀족 워터퍼드 후작 헨리 베레스퍼드로, 그는 당시 방탕한 생활과 기이한 장난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목격 사건들이 주로 런던 남동쪽 지역에 집중되었고, 후작이 그 무렵 그 지역 일대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초기부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그를 지목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워터퍼드 후작은 1840년대에 아일랜드로 돌아가 생활을 정착시켰고 1859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목격 보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미들랜드에 이르는 넓은 지리적 범위를 단 한 사람의 소행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사건들을 한 개인의 장난으로 수렴시키기에는 시간적 간격 또한 너무 큽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것이 집단적 공황과 대중 히스테리아의 산물이라는 해석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초기 런던은 범죄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높았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의 인식과 기억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건의 실제 사건이 신문을 통해 과장 보도되면서 이후 사람들이 일상적인 자극에도 그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 시각에서 스프링힐드 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빚어낸 집단적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인 알솝 사건처럼 신체 접촉과 피해가 동반된 실제 공격 사건을 집단적 환각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비슷한 특징을 묘사했다는 사실도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으로 수렴시키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공포가 퍼져나간 방식은 설명하지만 그 공포를 처음 불러일으킨 무언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프링힐드 잭의 도약 능력이 당시 개발 중이던 기계 장치, 특히 스프링이 달린 특수 장비를 활용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산업혁명의 시대였던 만큼 다양한 기계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장치를 이용해 사람들을 기습했을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 즉 비인간적인 도약력에 물리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풀리지 않는 매듭을 남깁니다. 19세기 중반의 기술 수준으로 지붕을 넘나드는 수준의 도약 장치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제기됩니다. 또한 그런 장치를 착용한 채 빠르게 추격을 따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불꽃을 내뿜는다는 묘사를 어떤 기술적 장치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납득할 만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목격 보고가 나타나는 시점의 패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증언이 영국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1870년대 군막사 인근에서의 목격담, 그리고 1904년까지 이어진 일부 보고들은 각각 사회적 긴장이 높았던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공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모습을 달리하며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프링힐드 잭은 시간이 지나면서 빅토리아 시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오르고 당시 대중소설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이후의 만화와 소설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실제 목격담과 허구의 이야기가 뒤섞이면서 처음의 공포는 점차 오락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시작점에 있던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역사의 페이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프링힐드 잭이 한 인간의 기이한 장난이었는지, 집단적 공포가 빚어낸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무언가였는지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가설도 이 사건의 전부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1837년 런던의 안개 낀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오래 남는 공포는 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정체를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